저는 이제 오늘 이제 쭉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비료, 화학 비료부터 해서 뭐 미생물, 뭐 유기물까지 다 전체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넥타 회사는 비료 회사를 차려주고 할 정도로 좀 경험이 많은데 제가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원료로 그럼 너는 이렇게 싸면 너 뭐 먹고 사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리치니 하나씩 드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기능성 농산물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기농 이제 한계 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능성밖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기능성을 가는데 그럼 제가 어떤 걸 갈 거냐? 자, 우리 대한민국이 기능성 엄청 많이 했었어요. 기능하는 뭐 어쩌고 또 뭐 유황도 그다음 뭐 이것저것 많이들 했어요, 그죠? 반응농보다 우리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그 작물의 파이토케미칼이 뭐냐면 안토시아닌 뭐 이런 뭐 색깔 띠는 그런 항산화 물질들 그 전체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행농보다는 유기농이 파이토케미칼 함량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미네랄까지 넣으면 더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 써봤죠? 소금도 써봤죠, 그죠? 미네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저는 셀레늄을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제가. 요즘 이제 바나즘 쌀 그래갖고 막 당뇨에 좋은 쌀이라고 그러고 TV 나왔다가 한번 또 대차게 또 욕도 먹고 바나즘 당뇨에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셀레늄은 뭐냐? 셀레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살 때 코로나 시기예요. 코로나 시기에 특정 지역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코로나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발병이 잘 안 돼요. 걸린 사람들도 잘 금방 낫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토양의 셀레늄 함량이 되게 높은 거예요. 평상시에 물도 먹고 농산물을 통해서 면역력이 되게 높은 거 이상해. 그 지역 사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셀레늄이 그렇게 좋구나. 셀레늄이라고 하는 거는 전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요. 비타민 E의 1800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럼 셀레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브라질 너트 먹는 사람들은 다 셀레늄 때문에 먹어요. 대한민국에 브라질 너트 먹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브라질 너트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방사선 라돈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는 그리고 또 셀레늄 함량이 너무 높아서 하루에 2개 이상 못 먹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셀레늄을 우리나라 토양에는 셀레늄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서 셀레늄 농산물 재배하겠다 해서 4년 전부터 하고 오자마자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험을 해갖고 중국의 셀레늄 농산물 인증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유기농 인증제도 마냥 중국의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만들어달라 하고 제가 제안서까지 제출했어요. 재작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계엄 사태 나는 바람에 진행을 못했어요. 이 셀레늄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 WHO에서 일일 평균 얼마큼을 먹어야 된다는 기준이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능성 어떤 뭐 이런 것 중에 얼마큼 먹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셀레늄만 WHO에서 일일 평균 나이별로 몇 마이크로그램을 먹으면 좋다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작물별로. 우리 원소 주기율표라는 게 있잖아요. 뭐 수소, 산, 쭉 있잖아요. 황이죠, 황. 황이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황 바로 위에가 산소예요. 산소가 3개 붙으면 오존 살균력 강하죠. 황도 살균력이 있죠. 산소, 황, 그 밑에가 셀레늄이에요. 이렇게 3개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얘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는 걸 뜻해요. 특히 셀레늄은 이게 중요해요. 항산화 요소라는 게 있어요. 글루타치온이라고 영양제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셀레늄이 글루타치온 퍼옥시다제를 만들어내는 애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암 환자들 보면요. 암 환자들 피 검사하면 셀레늄 함량이 원래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암 걸리면 뚝 떨어져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셀레늄부터 처방을 해서 셀레늄 수치를 높여놓고 치료가 들어가요. 그만큼 셀레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셀레늄이 엄청나게 좋은데 WHO에서 평균 섭취량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만 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셀레늄 농산물 만드는 건 제가 다 실험해갖고 돈 들여서 다 해놨어요. 농민들은 제가 가르친 대로 하기만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팔로. 돈을 더 들여서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알아주겠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에다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다녀요.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인증 마크까지 붙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저한테 줄 서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코로나도 그렇고요. 자, 그럼 저 리튬이 뭐냐면요. 지금 요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식물 유기셀레늄.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셀레늄이 있어요. 그거는 효모셀레늄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이 먹는 거는 무기셀레늄, 아셀렌산 나트. 아셀렌산 나트는 무기, 요거는 아주 이게 독성이 강해서 요거는 병원에 그 의사들 처방이 있어야 돼요. 암 환자들만 먹어요. 요걸 갖다가 효모균 배양할 때 요 아셀렌산 나트륨을 효모한테 먹여요. 효모가 체내에서 약간 유기화시켜요. 절반 정도는. 그걸 효모셀레늄에서 그거를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에 셀레늄 들어갔다. 그럼 이거예요. 자, 제가 하는 일은 뭐냐? 그 다음 세대 식물 유기셀레늄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콩나물을 재배를 하면서 거기다 제가 셀레늄을 투입을 해요. 재배하는 때. 그러면은 식물체 내에서 유기셀레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그 건조해서 환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효과 엄청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고혈압인데 150 이상 되는데 정상됐어요. 이거 먹고 당 좋아진 사람, 뭐 염증 제거된 사람 많아요. 지금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임상실험하는 거예요. 드셔보시고 정말 효과 좋은 경험이 생겼다. 그럼 좀 저한테 연락해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농작물들 다 했어요. 아까 마늘도 얘기하셨지만 마늘도 킬로그램당 589 마이크론 나오고 이런 실험을 다 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검사 성적서만 이만큼 있어요. 분석하는 데만 수천만 원 썼어요. 그러니까 재배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 원료까지 다 공부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몸에만 셀레늄이 좋은 게 아니고요. 식물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셀레늄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약간 이제 저농도로 쓰셔야 되는데 저농도로 쓰게 되면 나무 상태도 더 좋아져요. 항산화 효과를 식물도 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셀레늄이라는 게 있다. 알고 계시다가 제가 어떤 반하고 어떤 얘기가 되면 그때 제가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대한민국에 기능성 농산물을 진짜 선도주자로 한번 출시해보고 싶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설명 끝내죠. 시간이 되고. 고맙습니다. 제조 연원이는 주문하면 그날 생산 들어가서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걸 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 50분이 50명에서 야 이렇게 해서 우리 무슨 있으면 원하고 지금 뭐 갖고 줘.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저쪽에 돈을 보내는 순간 생산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국 법에 의해서 네. 중국 생산품이라서 거기에 그건 당연히 나오죠. 그럼 또 하나. 네. 그 미생물 그 살코기에 대한 인터가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뿌렸다. 네. 그럼 며칠 보통 15일을 봅니다. 15일. 네, 15일을 보는 이유는 토양 내에서 이제 내가 왕창 썼다 하더라도요. 얘들이 경쟁이 좀 있어갖고 다시 밸런스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일을 하는 게 잠깐씩 낮아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3번은 좀 세게 3번을 주시고 4번째부터는 우리가 돈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1kg 주는 거를 500, 그러니까 땅속에 바실러스 계통에 뿌리 쪽에 1kg씩 주던 거를 3번 줬다. 그럼 그 다음 4번째부터는 500g씩만 줬대요. 죽어나가는 애들 보충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수입 기한은 얼마 정도 돼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예, 생산하는데 한 오다 주면 얘들이 준비했다가 생산하는데 자기가 원래 생산하던 게 있기 때문에 보통 생산까지 한 넉넉 잡고 2일 잡고요. 부두로 가서 부두에서 이렇게 통관 절차 가는데 한 1주 걸리고요. 한국에서 통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려면 총 한 4주 정도 걸려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1년치 내 평수를 생각하셔갖고 1년치 나는 이렇게 살래. 어차피 좋은 척으로 1년 내가 쓰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다 같이 사서 컨테이너로 한 번에 한 컨테이너가 딱 맞춰져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더 싸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오면은 관세가 이런 게 해갖고 보통 한 20% 정도 돼요. 물건 값에 20% 25% 사이인데 LCL로 그냥 한 파레트 두 파레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30%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비용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1년치를 다 같이 해갖고 같이 주문하시면 한 컨테이너 딱 맞춰서 들어오면은 가격이 좀 싸죠. 그거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은 이제 약간 고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톱밥태비를 만들 때 뒤집기하고 후숙해도 그냥 끝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좀 알고 이제 공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후숙 기간에 이게 중심부터 80도 막 올라가는 그 시기 말고 다 뒤집기 끝나고 후숙 기간에 내가 뭘 하나 접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트리코데르마를 갖고 있다. 그럼 트리코데르마를 물에다 타갖고 쭉 뿌린 다음에 한번 뒤집기 해놓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트리코데르마가 확 늘어나요. 제가 그랬죠. 곰팡이균은 고체 배양을 하시라고. 톱밥태비는 고체잖아요. 거기서 잘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너무 높게 쌓아놓으면 안쪽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고 한번 뒤집고 짧은 시간에 쓰셔야 돼. 아니면 안쪽에 들어가면 그건 죽어요. 왜 그러냐면 하루 정도만이라도 트리코데르마를 물로 뿌린 다음에 뒤집게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뿌린다 치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들이 땅에 들어가서 증식이 확 돼요. 땅에서. 그럼 이제 이건 보급 기술이에요. 이것까지 다 사용하시면 미생물을 제대로 사용하시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식산을 내가 뿌려놓은 상태다 토양에다가 그러면 관주에도 톱밥 대비 못지않은 효과가 나죠. 왜냐하면 부식산에 접종이 되는 거거든요. 미생물. 이제 부식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광산에서 그래서 알갱이 찍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원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기 편하게, 뿌리기 편하게. 자, 근데 나무가 씹어져서 이거 로타리 치고 힘들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수용성 부식산이에요. 수용성 부식산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그 원물 광산에서 캔 거를 가성, 소다, 가성, 가리에 녹인 물에다가 넣습니다. 그럼 얘가 녹아요. 네? 유황을 넣고 녹이듯이. 그럼 녹은 다음에 다시 건조를 시켜요. 그럼 물에 녹아요. 그렇게 되는데 가성 소다는 나트륨 때문에 안 쓰고 요즘은 가성 가리 그래요. 가리가 영어로 포타슘이라 그래요. 그래서 휴믹산, 부식산을 영어로 휴미게시트라 그러는데 가성 가리를 쓰기 때문에 포타슘 휴메이트라고 하는 게 가성 가리로 녹인 부식산을 다시 분말한 거예요. 그럼 이건 물에 녹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 뭐냐? 화학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에서는 원래는 쓰면 안 돼. 네, 원래는 안 돼. 근데 원래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게 가리 함량이 높아요. 가리 함량도 한 10% 됩니다. 그러면 과수에서는 되게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부식산도 수용성으로 편하게 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수용성으로 맞는 게 설탕 녹듯이 녹는 게 아닙니다. 녹여놓고 그러면 녹은 것 같지만 가만히 냅두면 밑에 뻘처럼 가라앉아요. 부식산이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 제품이 뭐 안 좋아서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풀믹산은 어떻게 하면 가성가리 녹인 다음에 가성가리에다가 수믹산 넣고 녹인 다음에 산을 첨가해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로 두 개 층이 나눠져요. 위에 층에 풀믹산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층만 따로 빼는 게 풀믹산 노란색 분말이에요. 그건 물에 잘 녹아요. 그건 설탕처럼 녹아. 근데 밑에 있는 수용성 이 휴믹산은 뻘처럼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는 분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물질도 조금씩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성 휴믹산을 사다가 내가 관주할 때 쓴다. 그럴 때는 그 명포 같은 데다가 넣어갖고 그래서 녹여서 불순물 최대한 안 그러면 관주가 맥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